근데 그 뒤에 있다라고 하면 조세가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정일자라든지 근저당 설정일이라든지 이거와 법정기일을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먼저이냐, 결국 이 법정기일이 과연 무엇이냐를 또 봐야 되겠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래요. 근데 정부가 부과 결정하는 국세, 대표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부과 결정을 하는 세목인데요. 그것은 납세고지서의 발송, 국가가 발송한 날, 그날, 그러니까 이런 신고일 또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이 날짜와 그보다 다른 채권자의 그런 권리가 우선하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선 변제를 누가 받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14년 5월 20일이에요. 왜 그렇죠? A가 그날 신고를 했어요. 소득세를, 그죠? 그 소득세를 그날 신고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체납 그날이죠, 그죠? 그래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14년 5월 20일이에요. 그리고 B의 확정일자. B는 언제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를 받았죠? 14년 5월 30일이에요. 그죠? 5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고 그랬어요. 법정기일이 14년 5월 20일이고 B의 확정일자는 5월 30일이에요. 더 뒤에 있죠. 그죠? 네, 확정일자를 더 뒤에 받았어요. 근저당권을 보니까 근저당권자는 14년 4월 1일 날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법정기일과 비교를 해봤을 때 5월 2일, 4월 2일 이게 더 빠르죠. 근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B는, 임차인 B는 5월 30일이기 때문에 조세보다 더 뒤에 있어요. 그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되면 건물이 4억 원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제일 우선해서 2억 원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 국가가 나머지 2억 원을 가져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남은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남은 게 없기 때문에 B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이죠?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이러한 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을 하면 이제 미납된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예. 근데 주택 임차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어떤 단독주택, 빌라 들어간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체납된 거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 좀 할 테니까 동의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임대인들이 기분 나쁘다고 나 안 하겠다고 그럴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주택을 임차하는 분들이 임대인 동의 얻어가지고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가를 임차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상황이 다르겠죠. 상가를 임대하는 그런 임대인들은 다른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그 법률이 좀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뭐 그게 확실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